가끔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와도 커튼을 젖히기조차 벅찬 날이 있죠. 사람을 만나도 혼자 있어도 이유 없는 불안이 가슴 한구석을 누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만 작게 만들고 마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애써 위로해보지만 그 말조차 가짜 같아질 때가 있어요. 그런 날은 문득 아무 말 없이 그냥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누군가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견디고 살아가는 매일의 감정들, 그 속에는 말로 다하지 못할 울음과 생각이 숨어 있어요. 불안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크게 찾아오는 거라고, 고통은 나약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해주고 싶은 순간들이 있죠. 왜 이렇게 나는 나약한 걸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걸까? 그런 질문이 쌓이고 쌓여 문득 나는 어떤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싶다는 진심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해 이겨내려는 의지가 불쑥 고개를 들 때가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도, 나를 다그치는 불안도 결국엔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선물일 수 있어요. 그렇게 흔들리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 그 질문과 눈물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 해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나 요즘 너무 불안하다고, 잘하려고 해도 자꾸 조급해지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지만 막상 입 밖에 꺼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까 두려워서 그냥 속으로만 사겼죠. 사람들은 불안을 흔히 약함으로 오해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불안은 정말 무너질 것 같은 무능함의 신호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서 커지는 이 불안은 나 스스로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을 향해 내딛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불안은 멈춰 있는 이들에게선 자라나지 않아요. 멀리 보려는 눈, 더 잘하고 싶은 욕망, 나를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초조함은 어쩌면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표일지도 몰라요. 물론 실력은 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순간은 있어요. 아무리 준비하고 성실히 살아도 결과는 늘 우리의 손밖에 있고 타인의 시선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곤 하죠. 그래서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그 실력조차 증명되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계획을 더 세우고 검증하려 들고 완벽을 추구하게 돼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넘어져도 다시 걷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실력보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성실함은 실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니까요. 실력은 누구나 키울 수 있지만 성실함은 단련되지 않으면 쉽게 부서져 버리는 마음의 근육이거든요. 그러니 불안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 불안이 나를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낸 사람은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품고도 끝내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불안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 사람에게 삶은 반드시 조용한 보답을 안겨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마치 지금의 나는 미완이고 곧 뭔가가 되어야만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죠. 좋은 직장, 더 나은 연봉, 더 멋진 집, 인정받는 커리어, 예쁜 외모와 사랑받는 인간관계. 뭔가가 되지 않으면 지금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여겨요. 그렇게 우리는 존재보다는 목표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래야만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지금보다 앞선 어딘가에 자신을 놓고 살아가요. 취업 준비생은 직장인이 되어야 하고 직장인은 승진을 해야 하며 부모가 되면 아이가 잘 자라야 하고 은퇴한 뒤에도 뭔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나는 이미 괜찮은 존재였다는 사실 말이에요. 곧 뭐가 되려는 욕망은 나를 갈고 닦게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현재의 나는 미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나는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나가 되어 왔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낸 존재예요. 잘하지 못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나는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 빛날 수 있어요. 빨리 달리지 않아도 돼요. 타인의 속도에 내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어요. 그저 천천히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향한 가장 깊은 존중이에요. 곧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급함은 세상이 만든 기준일 뿐 내 삶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집착을 놓을 때 참된 자유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니체는 삶의 의무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고 말했죠. 우리는 되는 것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사는 것 자체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존재의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그 안에 숨겨진 숨결 하나하나가 이미 충분히 고귀해요. 그러니 오늘도 조급해지려는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말해줘요. 나는 곧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자리에 나도 충분히 가치 있고 이미 나는 살아낸 사람이다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눈물을 삼킨 적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누군가 곁에서 아무 말 없이 등을 토닥여주기만 해도 살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말보다 깊은 위로를 원하게 되죠. 그런 고통 앞에서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의 울음을 받아주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인생을 살아내며 감추려 했던 고통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삶을 직시하는 가장 정직한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는 늘 말했죠. 진실은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만 우리가 피하고 싶어 했던 진짜 삶이 있다고요. 누군가는 그를 염세주의자라 부르지만 사실 그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 애정은 삶을 미화하지 않고 오히려 날 것 그대로의 고통을 직면하며 얻어진 것이었죠. 성장한다는 것은 더 강한 적수,
더 큰 문제를 마주한다는 데서 드러난다는 그의 말처럼 그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렇게 삶을 더 넓고 깊게 껴안았어요. 한편 쇼펜하우어는 존재의 고통을 철저히 탐구한 철학자였어요. 그는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며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한 고통은 단지 절망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었죠. 그는 고통을 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을 말했어요. 우리가 겪는 슬픔과 상실, 그 절망의 감정은 어쩌면 인간다움을 증명하는 가장 명징한 감각일지도 몰라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과 이성으로 고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려 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을 탐구했죠. 세네카는 말했어요. 고통은 우리가 도망칠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감정이다. 감정은 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고 길들이는 대상이죠. 그들이 말하는 단단함은 냉정함이 아니라 고통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정의 힘이에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요. 부처님은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통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관찰하며 알아차리는 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그 불안하고 복잡한 내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의 수용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아들러는 고통을 관계의 맥락에서 보았어요. 그는 고통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타자와의 연결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고 했어요. 즉, 고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사다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연대감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해석했지만 공통된 건 하나였어요. 고통을 부정하지 말 것, 그것을 피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삶의 본질을 들여다볼 것.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땐 울어도 괜찮아요. 철학자들도 그렇게 살아냈으니까요. 고통은 약함이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를 정직하게 걸어가는 힘이니까요. 살다 보면 참 이상한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지쳐버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늘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쌓이는 서운함과 공허함이 커져만 가죠. 왜 나는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했는데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우리는 아주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란 말은 듣기 좋지만 그 속에는 쉽게 이용당하고 스스로를 잃기 쉬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남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습관은 언뜻 성숙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조용히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엔 왜 나만 이토록 애써야 하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타인을 먼저 챙기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관계에서 내 자리를 잃고 나면 그제서야 겨우 나라는 존재를 다시 찾게 되죠.
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건강한 관계는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해야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여유도 생기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공감과 동정을 헷갈려요. 공감은 함께 서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에서 느끼고 들어주고 기다리는 일이죠. 반면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감정이에요. 상대를 약자로 규정하고 내가 더 낫다는 위치에서 베푸는 태도예요. 관계에서 진정한 연결이 일어나려면 동정보다는 공감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할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온전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리두기도 필요해요.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예요. 타인의 감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 내가 무너질 만큼 희생하지 않는 것. 관계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어야 그 관계도 지속될 수 있어요. 나를 아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타인을 진심으로 아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배려를 사랑이라 착각하곤 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상대를 위한 희생만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는 일이자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함이야말로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어주죠.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할 때 먼저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나는 나를 지키고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 잠자리에 드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고 쌓여 어느새 몇 달, 몇 년이 흐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산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지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삶을 이야기하면서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누군가는 꿈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사명이라 부르죠. 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게 대단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진짜 삶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작고 단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질 때조차 그 안에 나만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삶이에요. 사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그냥 산다는 건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상태지만 살아낸다는 건 그 시간 속에서도 내 마음을 붙들고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을 말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어제와 같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 하루를 나답게 살아보자는 작은 다짐을 품는 순간 우리는 그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존재의 의미를 질문하는 일에서 삶의 본질을 찾아왔어요.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어떤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인가? 쇼펜하우어는 고통 속에서도 삶을 관조해야 한다고 했고, 아들러는 사회 속 관계를 통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불교는 지금 이 순간의 자각과 수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다고 했죠. 이처럼 삶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물어줄 수도 없어요. 가끔은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도 모를 만큼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이 물어야 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그 물음이 바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키게 해요. 그리고 그 물음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어느 날 문득 아주 작고 조용한 기쁨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삶을 살아낸다는 건 멋지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눈앞의 하루를 내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고 건너는 거예요. 흔들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거예요. 매일이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 나만의 색을 하나씩 칠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낸 날들이 쌓이면 우리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속삭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아냈다라고요. 살다 보면 삶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관계도, 일도, 감정도 온통 얽히고 설켜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만큼 막막할 때가 있죠. 누구는 이렇게 살고, 누구는 저렇게 이뤄내고, 누구는 또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타인의 시선과 속도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을 잃어버린 채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해요. 하지만 그럴수록 돌아봐야 할 건 결국 나 하나예요. 타인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건 단순한 자기 개발의 말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이겨야 할 건 외부의 평가나 누군가의 인정보다 자꾸만 나 자신을 의심하고 낮추려는 내면의 목소리예요. 그 목소리를 이겨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각자의 리듬으로 걷고 있어요. 지금 멈춘 듯 보여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걸음이에요. 중요한 건 남들과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에 얼마나 온전히 발을 딛고 있느냐예요.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말은 남이 아닌 내가 나에게 건네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격려예요. 비교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를 버티고 살아낸 나에게 건네는 작은 사랑이죠. 삶은 늘 누군가와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이겨낸다는 의미예요. 무언가를 극복하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의 두려움과 의심을 하나하나 다독이며 걸어가는 용기예요.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여러분께 조용히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잘 해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은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존재예요. 그러니 조금 힘들 땐 멈춰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내 자리에 돌아와 오늘도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